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 회의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1시간 이상 회의가 지속될 경우 출입구 등 문을 열고 환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발언 시 마스크를 착용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 1시간마다 환기를 위해 10분간 출입문을 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례회에 참석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행정자치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84호 울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건택 세정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 제984호 울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사항 중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직접 명시되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2021년 12월 31일 일몰기알이 도래하는 제4조 수용차 유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6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8조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12조의 2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은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22년 6월 30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근거 법규와 개정 조례안 등은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84호 울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기간과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기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감면 규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이를 삭제하고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시세감면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와 성년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각종 감면 사항의 일몰기한을 종료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후에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이 취득세 2011년 12월 30일까지 면제한다. 달천 두동, 두서, 상북, 내구 4개 농공단지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뭐 미분양되는 데가 있습니까? 미분양된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장을 취득 다 해서 취득세를 다 면제시키는데 또 연장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요거는 지금 이제 농공단지에 기존에 들어와 있다가 이제 뭐 폐업이나 다른 데로 이제 가고 나면은 대체 입주자에 대해 가지고 우리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없을 줄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1년에 이런 건이 한두 건 생깁니까? 예, 지금 작년 평균적으로 얼마나 생겼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건 있었고 뭐 2018년하고 29년은 뭐 이게 없었습니다. 조례라 하는 부분은 뭐 관계로 관소하는 부분이 제일 좋은데 뭐 여러 개 이렇게 건수도 별로 없고 또 그런 혜택 볼 사람도 많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굳이 또 이렇게 연장하는 부분은 좀 세밀하게 좀 검토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연장하는 개정 조례안 올리는지. 제가 좀 전에 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대체 입주 업체 수가 2018년도에는 5개고 2019년도에는 6개 고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 되면은 조금 뭐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뭐 1년에 한 건 없고 이러면은 좀 곤란하다. 그죠? 그 말씀. 하여튼 이런 부분은 그 연장을 하면은 몇 년입니까? 3년 연장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승용차 요일 참여 자동차 이 부분이 지금 뭐 여러 좀 관심을 좀 가지다가 지금 조금 뭐 이 좀 퇴색이 돼 가지고 이 법이라 하는 그렇습니다. 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잘할 것 같고 또 따르다가 뭐 또 이렇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은 막 허지부지하게 이래 됩니다. 그래서 번호원이 요즘 보니까 승용차 요일 참여 자동차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는 지금 승용차 요일제를 지금 해제 중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울산에는 지금 올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17,311대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지는 한 3.5%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우리 시청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도 있고 지상 주차장도 있습니다. 이 요일제 참여 자동차를 해제하는 부분이 영향이 있는가 모르지만은 주차장이 풀입니다. 지금 지하 주차장은 더합니다. 이 부분이 요일제를 또 시에는 좀 조정하든지 아니 시의 주차장을 공무원 주차하라고 주차장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행사를 하면은 민원인들은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은 이거는 행정지원국에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회계과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한 1억 정도 드는데 이렇게 좀 주차장을 우리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좀 자제를 해야지 민원인들이 차를 대할 데 없는데 이런 부분이 좀 시정을 좀 잘못됐다. 이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실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의원님 뭐 잘 검토해서 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답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어떻게 개선할지. 뭐 좀 더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오래된 부분들이 있어서 뭐 직원들하고 민원인 그리고 의원님들도 조정한 건 또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는 정확히 저희들이 좀 해서 같이 좀 고민해서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하시느라 고생을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8조에 그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에 대한 감면 부분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게 실제로 저희가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는 그 생산단지로 지정된 데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게 향후 이제 이게 저희들은 향후 여기 단지 조성 시 이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조례에는 이게 지금 그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죠? 2007년도에 신설됐고 이게 이제 우리 시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전국 공통조례입니다. 공통조례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이제 조례로 이렇게 해놨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 생산단지로 이제 우리 시는 지정된 데는 아직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위법에 따라서 전국 공통조례로 맞습니다. 그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 조항을 넣어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고 그 2007년도부터 해서 예. 사실 지금 거의 한 14년 동안 이제 제8조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은 한 건도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안 그래도 지금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생산단지도 없고 예. 물론 이제 지역 특산품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뭐 공통 조항이기 때문에 이제 넣어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의 감면이 좀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저희 지역 특산품 울산이 뭐 관광 특구라든지 이런 걸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산업도시에서 문화관광 그리고 또 생태도시 이런 부분들로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나온 지가 좀 오래되는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14년 가까이 무용지물의 조례가 아니라 실제로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를 조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기획하시고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도 뭐 배하고 단감 이게 특산품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이 관련된 이제 생산 단지도 조성을 해서 농업이나 의업이나 이 부분도 좀 이제 저희도 선진을 하고 네. 아마 저희들이 아마 이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직접 관련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스마트팜이라든지 요즘 뭐 로컬 푸드 이런 부분들이 또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뭐 저희 또 호접난 이런 것도 또 미국 수출까지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 지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특산물 단지 같은 것도 좀 앞으로 조성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또 농촌이라든지 농업 지역에서도 좀 여러 가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고민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 몇몇 기관에서는 좀 연구가 좀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혜택 받는 지역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런 감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이미 제도화 시켜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제도와 법적 권고 마련 그리고 감면은 참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좀 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단지를 조성해서 감면을 받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울산시의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네. 미리. 근데 지금 14년 동안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긴 했겠지만은 사실은 조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뭐 이렇게 고민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고민만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울산에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가 필요한 걸까요? 이제 점점 더 삶의 질이 좋아지고 저희도 이제 산업도시에서 이제는 앞으로는 농업이나 바이오라든지 이쪽도 이제 활성화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호접난 이런 건 또 미국 수출까지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건들이 좀 더 이제 되면 뭐 단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울주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팜이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 지역을 관할하는 쪽하고 잘 얘기해서 뭐 꼭 필요하다면은 이것도 뭐 조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 삶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뭐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생활 환경이 참 많이 다양하게 이제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언제 어느 시에 우리의 어떤 생활 방식이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 먹거리 산업 또한 실제 계속 울산의 먹거리 얘기를 하는데 참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실은 울산에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 하나 없다는 게 좀 이제 이 조례를 대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없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광역시가 되고 나서도 실제로 지역의 특산품 하나 생산할 수 있는 단지 조성도 못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좀 의문스러웠고 그 기획조정실장님이시니까 좀 책임지고 예, 좀 더 이제 고민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울산 지역의 특산품 알고 계신 것들도 있잖아. 그지? 예. 울주 배하고 단감 예, 단지 조성해서 좀 우리 울산 시민들의 먹거리를 좀 더 다양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마치겠습니다. 네. 없습니까?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께서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84호 울산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85호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양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손윤석입니다. 평소 시민안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조례 담당 과장인 재난관리과장이 관외 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5호 울산광역시 사전재 영양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에 따라 사전재 영양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사전재 영양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 사전재 영양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입니다. 근거법령과 폐지조례안 등은 따로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양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리자치 전문위원 이분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85호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양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폐지 이후 근거 법규 등은
보고서를 탐정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기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일부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접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석 실장님, 이 지금 자연재해법의 이 부분이 뭐 삭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없앤다고 조례 자체를 없앤다고 이렇게 하는데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조례를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 뭐 거꾸로 없애는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 상위법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삭제되면 무조건 삭제를 해야 됩니까? 이거를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됩니까?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그 재영향성 평가를 위해서 조례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다 위임을 하지를 않고 그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를 폐지하고 대신에 똑같은 내용의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규칙을 하면은 위원회 이런 부분은 다 없어지겠네요. 규칙으로서 그 조례로 했던 내용이 규칙으로서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저희들 그 심의를 하는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 재영향성 평가를 할 것입니다. 조례하고 규칙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조례는 그 규칙이나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조례는 그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서 이제 제정해 주시는 것이고 규칙은 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시장, 군수 또는 시도지사가 그 내부적은 아닙니다만은 규칙으로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어떤 법 체계상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만은 내용은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조례보다는 규칙이 한 단계 낮은 그런 부분이고 네.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사전 재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저희들이 뭐 부족하면은 강화를 시킬 수 있고 의회가 뭐 이렇게 더 의회에서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규칙으로 되면은 저희들이 뭐 제안이나 또 뭐 조례 개정 조례안도 못 하고 이렇게 되는데 현재 상황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지금 뭐 5억, 10억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도 뭐 20억짜리인가 용역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역행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뒤에 있는 박정호 회장님하고 또 저류조 또 이렇게 점검을 갔다 왔습니다. 정말 허술하게 되어 있고 폭우시에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누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까? 시에서 다 재난관리과나 사전에 그 구조본을 만들기 전에 제대로 만들도록 지도 감독이 돼야 되는데 거의 뭐 최고 광고량 대비 뭐 이런 부분도 대비 안 하고 하여튼 이렇게 허술하게 LH에서 자기들이 뭐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준공까지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하천 심의위원회나 사전 재영향성 검토위원회에서 지적을 좀 하고 또 개선을 하고 또 사후에 그런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없앤다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폐지 조례안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상위법에 이래 됐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나라 현행 법령상 이제 뭐 법률, 조례, 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상위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폐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대신에 규칙으로서 저희들이 그 위원회를 운영한다 해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손을 뗀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규칙으로서 시행된 내용을 잘못 이행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는 다른 또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시행하는 것이 법 체계상 맞고 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네. 저희들이 다가오는 뭐 행감을 며칠 뒤부터 하는데 행감 때 왜 위원회 개최를 이렇게 하지 않느냐. 위원회가 뭡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시정에 참여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규칙은 위원회에서도 뭐 저희들이 뭐 했나 안 했나 이런 확인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거는 뭐 시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조례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규칙도 할 수 있습니까? 규칙이 저희들 운영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그 심의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지금 현재 사전제 영향성 검토 위원회 그 근거 조항이 이제 조례로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세부적인 사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로서 저희들이 그 종전에는 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 5명이 그 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고은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그때 보면 그 면적이라든지 또는 도로 이런 그 거리에 상관없이 5명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규모에 따라서 위원들이 5명에서 10명까지 하는 것을 저희들 운영을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이렇게 제정을 해도 위원님들이 저희들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하실 수 있고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조례보다는 규칙이 한 단계 낮은 부분인데 더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을 약화를 시키는 부분이 뭐 국가에서 상위법에 그래 하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시대의 이 지금 흐름에 좀 역행한다. 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법에 그래 되시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규칙에 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고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또 개최 횟수도 좀 늘려야 된다. 무슨 안건은 뭐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저 사업장은 좀 위험이 있다 싶으면은 계속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저는 뭐 지금 저기 거기 어디죠? 그 서사리 다운 서사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 사전제 영향성 평가 검토위원회 이런 부분에 한번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조금씩 착곡이 들어가는데 설계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조례 폐지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박정호 회장 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위원회를 개최를 한번 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회 운영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의 그 고견을 반영해서 저희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세영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고건 의원님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인데요.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조례안은 폐지해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하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법률이 있잖아요. 그리고 법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규칙이 있잖아요. 네. 규칙도 시행규칙이 있고 또 내부적 행정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조례지 않습니까? 조례는 실제 우리가 자치입법이지 않습니까? 법. 근데 이걸 상위법상에 우리가 폐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됐다 해서 그게 뭐 상충해서 충돌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조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이제 그 법률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 제정할 수 있고 또 자치사무회 고유 자치사무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조례로서 위임을 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로 위임을 한다는 그 내용이 없어지고 기관장한테 위임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으로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서 해야 법 체계가 더 맞아집니다. 그래서 예. 그럼 규칙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행정규칙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 행정규칙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행정조직 내부에는 구속력이 있지만 일반 우리 국민이나 법률상 그것을 어떤 그 시행을 제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네. 또 기책 여부를 묻는다 하더라도 책임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어요. 아닙니다. 규칙도 저희 보면 훈령 성격이 규칙이 있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 대책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다 하야한다. 다만 위원회는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내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외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규칙입니다. 그래 행정규칙 내에도 훈령도 있고 지침도 있고 쭉 있는데요. 예. 그것을 본의원이 논하는 것은 아니고 예. 자 이걸 폐지했단 말이에요. 네. 자 재해 대책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네. 조례로 위임한다는 것을 이제 자치단체 네. 장에 위임한다로 이제 개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울산시는 이게 이제 사전 재해 영향성에 관련된 검토위원회가 활동해 왔던 업무와 그것도 위원회 활동은 그럼 울산시는 이 조례 없이도 울산시장님이 이 관련된 위원회를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해서 영향 평가 등등에 대한 활동을 하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거는 없고 단지 조례를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행위를 하는데 단지 근거를 조례에 두느냐 규칙에 두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재해 영향을 조사를 하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이것을 규정을 하느냐 형식에 지금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좀 내부적으로 좀 내부적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1차적으로 본의원이 보는 건 뭐냐면 개정됐다 하더라도 일부 개정됐다 하더라도 현재 조례를 존치한다 해서 법률적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걸 폐지하게 되면 그럼 울산시는 여기와 상응하는 내부적 행정규칙에 의해서든 시행규칙에 의해서든 시행규칙은 관련된 법이 있어 시행규칙이 있겠죠. 그게 없으면 결국은 행정규칙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라고 하는 내부적 운영 방안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률에서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단체 위임이 있고 기관 위임이 있습니다.
단체 위임은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 법률 개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한테 기관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기관에 위임했던 내용은 조례로서 하지 않고 규칙으로서 그렇게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사전 재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권을 또 준비하시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다 보니까 다들 관심도 많고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울산이 거의 자연재해가 없는 도시라 한다고 하지만 차바 이후에 이제 태풍도 여러 번 오고 그럴 때마다 사실은 가슴을 졸이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조례를 운영하던 것을 그냥 규칙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더 강화돼야 될 건데 너무 약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질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뭐 기관 위임이나 아니면 단체 위임에 따라서 결국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조례 폐지는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굳이 이제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이제 위임을 받은 분이 시장님이잖아요. 네. 그죠? 기관이시잖아요. 그 기관에서 조례를 만드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뭐 규칙으로 할 수 있지만 그냥 조례를 존치하면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률에 근거 없이 그 자체적인 고유 사무이면 예. 그 조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가 명백하게 자연재해 대책법은 물론 그 이것은 그 자치단체 업무도 되지만 이거는 국가 업무와 지방 업무와 혼용되어 있습니다. 국가 예, 예.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뭐 행정안전부라든지 또는 국토부 장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자연재해를 이제 대책 업무를 합니다. 하면서 네네. 또 시도지사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기관한테 기관장한테 기관 위임 업무로서 명백하게 이거는 법률이 그러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기관에 있기 위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때문에 시장에게 예. 위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시장께서 예. 조례로 하겠다, 규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어떤 그 특징에 따라서 진행하실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시장님은 규칙으로밖에 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의회에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일단은 뭐 저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 네네. 체계라든지 이제 법률에서 위임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것을 저희들은 그 법 체계를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는데 물론 조례로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뭐 정한다 이렇게 하면 조례로 해도 되고 규칙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기관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2021년 5월 21일에 자연재해 대책법 그 예를 들면 개정됐을 때 아닙니까? 이 법률은 좀 개정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언제 개정됐죠? 요 항에 대해서는. 이게 법률이 16년도에 개정돼 가지고 시행은 17년도에 됐습니다. 돼 가지고 일부 지자체 우리 시도도 그렇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계속 조례를 운영을 했습니다. 네네. 했는데 그 행안부에서 그걸 네. 이제 다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상위법령계 위반이 좀 되는 데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빨리 개정하라는 그런 독촉 공문도 사실은 내려왔었습니다. 독촉 고문이 내려왔어요? 이거 법률이 개정됐으니까 예. 조례를 폐지하고 그 규칙으로 운영을 하라는 그런 그 공문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네. 일단 공문 예를 들면 네. 뭐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는 어떻게든 조례 개정을 했으니까 실제로 조례 폐지하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조례 폐지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있으니까 뭐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그대로 유지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사전 재해 예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지에 관한 질의를 해본 적은 있나요? 저희들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단지 이제 조례를 정하느냐 규칙이 정하느냐 이제 그 사항이고 물론
그 사전제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고호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칙으로만 정하면 위에서 손을 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 제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예를 들면 운영을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확인하고 뭐 조치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규칙을 예를 들면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없죠. 실제 뭐 우리가 이렇게 규칙을 변경했음이라고 말을 해주지 않는 이상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안 그렇습니까? 규칙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합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심의를 하기 때문에 내용을 더 이제 파악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은 일단 뭐 자꾸 말이 되풀이 되는데 우리 법 체계상 단체 위임이냐 기관 위임이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관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규칙으로서 저희들 왜냐하면 지금 거의 5년 가까이 그냥 그대로 진행해 왔고 2017년 법 개정 이후에 5년째 그냥 그대로 조례로 잘 운영해서 연간 그 사전제 영향성 검토위원회가 몇 건으로 한 몇 번 정도 열리나요? 저희들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8건이고 올해는 지금 현재 15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매년 15건에서 한 20건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사실은 관광단지 조성이나 아니면 도로 건설이나 또 주택 건설 그리고 또 뭐 항만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대규모 사업장에서 네. 이제 사전에 이 재해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사실 뭐 예를 들면 차바 때 태화시장이라든지 중구민들이 어떤 피해를 받은 걸 보면 실제로 뭐 이런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도 사실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피해를 본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세밀해지고 그리고 또 어떤 변화에 맞춰가지고 뭐 개정이 된다든지 모두가 같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재해 예방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염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냥 규칙으로 거쳐서 되겠냐는 거죠. 실제로. 왜냐하면 제가 아까 5월 21일 날 법 개정 얘기를 여쭤봤던 건 뭐냐면 여기 어떤 주 목적 자체는 5월 21일 날 법 개정 그 자체는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유연하게 법 개정을 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게 아닌가. 더 강화돼야 될 부분. 앞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너무 또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염려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법 조항에도 보면 73조에 보면 단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임한다면 다음의 각 호에 따르는 바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각 호란기에 다 이제 시도지사 및 이제 시도를 관할하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지 규칙을 정하느냐 조례를 정하느냐 이게 내용이지 그 내용 자체는 다 보면 저희들이 회피를 규칙으로 정했다 해가지고 이 본연의 업무를 회피를 한다든지 잘못 적용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 법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규칙으로서 일단 하도록 행안부에서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 위법이라는 부분의 어떤 공문위원 자료를 우선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관과 단체에 위임했을 경우에 조례는 정말 불가한제에 관한 확인 후에 좀 이 부분을 다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이명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안전실장님 그 공문 잘 확인했습니다. 우선 이미 이제 이렇게 행안부에서 실제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제 조례를 폐지하고 예, 규칙으로
또 운영하도록 요청이 왔는데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전제 영향평가선 검토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예,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으로 운영할 때도 조례에서 운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사전제 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좀 주십시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운영이 또 잘못되는 게 있다든지 좋은 제안이 있으면 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는 서면 질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 반영해서 사전제 영향평가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 그 사전제 영향성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그 위원회는 실제로 그 앞으로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규칙으로 하면서도 잘해야 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조례에서는 뭐 예를 들면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변경 사안이라든지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든 안건으로 올라오니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좀 더 소통하고 예 그리고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동의원님이 지적하실 걸로 알았는데 깜빡 넘어가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명부주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이 이게 자연재해 대책법 일부 개정 조례안이 언제 개정됐다고 하셨습니까? 16년도에 개정돼서 시행은 17년도에.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러면 이 조례안은 폐지에 대한 공문은 언제 받았죠? 네, 그래서 원래 법이 바뀌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일부 안 되다 보니까 19년도에 한번 저희들한테 빨리 개정하라는 폐지시키라는 독촉 공문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리고 16년, 17년도 일부 개정이 되고 또 행안부 중앙부처에서 19년도에 또 폐지하라고 하는 공문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몇 년도죠? 2021년도 연말 아닙니까? 연말에 이제 와서 이 조례안 폐지 올라온 이유가 뭐죠? 올라와 되겠습니까? 네, 저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중간에 실무자들이 인사 발령에 의해 가지고 좀 교체되고 한 업무 인수 인계 과정에서 조금만 누락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참 명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제 영향성 평가위원회가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폐지 조례안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면 좀 잘못됐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규칙은 조례보다 좀 한 단계 낮은 약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규칙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잘 안 지켜질 때 조례로 또 이렇게 조례는 법이니까 강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상기후 때문에 폭우도 태풍도 지진도 이런 재해에 우리가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상위법이 바뀌는지 모르겠지만은 상위법이 그래 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가도 잘 운용 좀 해가지고 조례 있을 때보다 더 좀 운용을 잘 해주시면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국회에 또 이 자연재해법을 다시 이렇게 원칙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부분이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지방자치가 계속 활성화되고 지방의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위원님들의 역할이 확대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론적이고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게 위원님들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런 우리 지방의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면 국가에서도 다시 검토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85호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양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88호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88호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에서 시등록 문화재의 신고 및 현상 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맞게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등록 문화재 신고 기한에 관한 사항과 시등록 문화재 현상 변경 행위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는 걸로 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문화재보호법이며 개정 조례안은 첨부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 사무나 부패 영향평가 등은 관련 부서의 의견이 없었으며 시민 의견도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렬입니다. 의안번호 제988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기능과 개정 이후 주요 내용 등은 배부에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74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시등록 문화재의 신고 및 현상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등록 문화재의 신고 기한에 관한 사항과 시등록 문화재의 현상 변경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빠져있던 시등록 문화재의 신고와 현상 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세영 의원입니다. 우리 이상천 국장님, 우리 김연우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시의 요 본조례안과 좀 다른 내용인데 시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가 유무형 문화재가 지금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또 대표적인 문화재가 어떤 게 있죠? 예, 이제 국가 지정 문화재, 시 지정 문화재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 국가 문화재는 20개, 그리고 시 문화재는
9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그 조례에서 대상이 되고 있는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가 등록이 6건이 있고 시 등록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등록문화재라 그러면 좀 근대 문화재를 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대 문화재는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문화재는 아주 그 뭐 선사 시대로부터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의 문화재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비교적 이제 최근에 한 100년 일제 시대 때부터 한 6.25 이 정도에 이르는 근대 시대에 만들어진 건축물이나 혹은 동산 문화재 중에 좀 저희들이 보존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높은 것들은 아직까지 시기가 좀 짧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짧지만 저희들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등록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우리 그 지정 문화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럼 이 관련된 그 문화재 보호법 관련돼서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근거 이 법 개정은 언제 된 거예요? 문화재 보호법은 2018년도에 지방 등록 문화재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이제 조례에는 2020년도에 이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오늘 상정한 이 내용들은 2020년도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고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뭐 업무 보거나 뭐 여러 가지 할 때 우리 문화재, 지정 문화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질의를 안 했습니다. 지금 국가 등록 문화재가 근대사 그 6건이 있다는데 뭐 어떤 부분이 있죠? 예. 울산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 6건은 그 구상북면사무소, 그 다음에 언양성당, 그 다음에 구사모교, 그 다음 남창역사, 그 다음 울기등대, 옛날 구등탑, 그리고 최연배 선생님 의복 이렇게 그 6건이 우리 시에 지정되어 있는 국가등록문화재입니다. 상당히 우리 근대 문화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가 좀 소홀히 한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보입니다. 다른 시도에 보면은 근대 문화사 또 그런 지역을 이렇게 관광 자원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지금 상북면산업소, 언양성당 뭐 이렇게 남창역하고 이렇게 있다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발굴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공유하고 사실 선사시대보다는 지금 세대들은 뭐 50년 전, 100년 전 이런 부분이 더 이렇게 좀 가까이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뭐 거제 포로 수용소나 이런 부분은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울산도 일제시대 때 삼산에 비행기장이 있었고 지금 도서관 뒤에 그 동굴이 정도 3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뭐 포탄을 저장하고 지금 발굴 그 현장을 확인한 사람 여러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발굴을 해서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래 해야 안 되나 이렇게 했는데 울산 시민들이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에 제안을 해도 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대 문화 등록 문화재를 좀 더 신경을 쓰고 발굴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입니다. 그래서 후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동굴은 굉장히 규모가 좀 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좀 재정비를 좀 해서 울산 시민들이 그런데 가서 뭐 여러 가지 또 그때 그 당시에 뭐 어떤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은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거 한번 들어봤습니까? 그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실태 조사를 야음 공원 주변에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 또 시간이 좀 지났으니 제가 내용을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은 바는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사진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 체육국에서 이런 부분을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울산발전연구원도 이런 부분 이거 외에도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말씀을 조례와 좀 상관은 없지만은 제가 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니까 주로 이제 규칙으로 정했다는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일정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제26조의 4 같은 경우는 시등록 문화재 현상 변경에 관해서 좀 상세하게 내용을 기술해 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그 시등록 문화재가 아까 전체적으로 89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맞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시 지정 문화재. 지정 문화재고, 예, 그럼 그렇고 등록 문화재라는 건 6건 그걸 이제 말하는 등록 건가요? 문화재도 국가 등록 문화재가 있고 시 등록 문화재가 있는데요. 그럼 저희 등록 문화재는 몇 건인가요? 국가 등록이 아까 시 말씀드린 등록. 6개고 시 등록 문화재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도 등록 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지 지금 몇 년이 안 되어 가지고 다른 시도에도 그 시도 등록 문화재는 아직까지는 지금 거의 서울 빼고는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등록 문화재 관련된 법안이 문화재보호법이 2018년도에 개정이 되고, 네. 그다음에 저희는 2022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네. 2020년도면 작년에 네. 조례 제정 이후에 일단 지금 저희 시등록 문화재는 아직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상 변경에 관한 부분들은 네. 원래보다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이렇게 그 개정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현상 변경에 관한 부분은 국가 등록 문화재에 나와 있는 부분을 준용했습니다. 국가 등록 문화재 나와 있는 문화재보호법에 나와 네.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대로 지금 그러면은 작년에 그 개정할 당시에 어떤 그 조례안을 보완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근데 실제 저희가 보통 조례안을 제출이 되면 이제 법제처라든지 입법, 담당 그리고 담당과 전체적인 검토로 좀 많이 절차를 걸치게 되는데, 이제 조례 제정된 지 이제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1년 겨우 지금 되는 상황인데, 당시에는 국가 그 상위에 있는 법을 준용해야 된다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따로 뭔가 추가가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아마 이제 시 등록 문화재라는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이 부분을 아무래도 조금 놓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등록 문화재와 관련된 상위법을 토대로 해서 작년에 이제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 빠졌던 부분을 보완을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제정된 지 한 1년 정도 되는데 현재 시등록 문화재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신정 3동에 있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한 군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 3동에 있는 그 제실 같은 문화재입니다. 네. 언월사? 언월사 예. 언월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정 3동에? 네. 언월사 제시를 문화재 지정 준비를 하고 있다. 시등록 문화재.
그럼 지금까지 그 문화재위원회에서 열어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부분들은 그냥 지정문화재로 예. 하고 우리가 지금 보통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는 예. 아직 운영을 하지 않았고 이제 예. 뭐 오늘사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거고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법 자체도 사실 2018년도부터 개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거지만 실은 그만큼 저희가 이제 시 등록 문화재의 어떤 그런 발굴도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실제. 예, 왜냐하면 뭐 물론 많은 문화재들이 그만한 값어치를 가지고 실제 등록 문화재로 이제 그 신고도 되고 그다음에 등록이 되어져서 저희가 제대로 관리를 하자는 취지로 이 문화재 보호법도 이제 개정이 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화재에 관련돼서도 지자체에서 좀 강화된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이번에 일부 개정을 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거니까 또 시등록 문화재도 제대로 또 등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현상 변경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88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89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989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시책의 근간이 되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역서점을 인정하기 위한 필요 규정인 지역서점 인증 요건,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서점의 관리,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이 제6조의 3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고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각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울산광역시에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해 온 소상공인으로 방문 매장을 둔 도서 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인정서점에 대한 관리는 심의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서점에 대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렬입니다. 의안번호 제989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검토 경과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서점 활성화 시책의 근간이 되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실시하기 위해 지역서점 인증 요건, 유효기간, 취소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서점의 인증과 인증 유효기간, 인증서점의 관리,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89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